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성적표죠. 요즘 아이들은 이제 다들 일이 되면 저는 국민학교를 다닐 때 이 성적표를 받아드렸습니다. 수음 2학년 뭐가 많이 적혀있는가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앞에 있는 거는 제 성적표 아니니까 너무 열심히 안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수음 2학년 5글자에 한자의 뜻이 다 있더라고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일까요? 맞습니다. 이 빼어날 숫자예요. 뭐 90점 이상 만점이면 빼어난 성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까 넉넉할 우를 쓰더라고요. 물론 뭐 80점 정도 이상이면 넉넉한 성적이죠. 근데 수음 2학년 중에 딱 가운데 있는 뭔가 애매한 위치에 있는 미가 뭔가 보니까 맞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제가 조금은 이 좀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울컥하기 시작했어요. 양이 뭔가 보니까 조울량 아니 밑으로 근데 클라이막스가 가짜인데 사실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가받으면 이거 낙제 아닙니까? 이 학교가 못 가는 성적이거든요. 근데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거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울컥하고 마음이 좀 움직였던 이유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가중에 가였거든요. 참 답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던 가중에 가였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던 한 중학교의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 조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신데 혹시 또 같이 근무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요. 마산에는 창신중학교라는 곳을 제가 다녔습니다. 마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학년 때 이 김재하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때 창신중학교는 진짜 유명했던 게 무섭기로 유명했어요. 이분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니고 늘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셨어요. 가느다란 회초리가 아니었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무슨 마이크 두께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야구 방망이 좀 기니까 그냥 그 2글자로 줄여가지고 빠따라고 하겠습니다. 빠따를 들고 다니셨는데 이 빠따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고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어요. 소리를 내시는데 이 빠따가 생긴 것도 무서운데 이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빠따를 가장 많이 쓰신 날이 언제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이었어요. 요즘이야 애들이 뭐 학교에서 맞을 일이 있겠냐면은 제가 중학생 때는 학교에서 뭐 두드리 맞는 게 낭만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때 저희 반은 마트 다니는데 균일가로 딱 정해졌습니다.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하루는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고 선생님이 한 손에는 성적표를 한 손에 빠따를 들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인지하시자마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에 딱 오셔가지고 이런 이제 교탁 옆에 빠따를 잠깐 세워놓으시고 이분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우리 선생님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목식을 딱 풀어가지고 딱 교탁 올리시더라고요. 야 이제 시작되는구나. 쫄아가지고 눈치 보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하신 게 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7월달에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딱 펼치시더니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손수건으로 묶으시는 거예요. 왜 묶지 싶어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여름에 때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날 거니까 땀이 나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어서 무람일체 하나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를 부르셨습니다. 김보서에 나온 날 성적이 바꾸시니 5점 떨어졌네. 5번 엎드리라 하시더니 한 손도 아니고 양손으로 진짜 오만다의 생명다의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리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그때는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렇게 두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지금 제 나이가 49살인데요 49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진짜 기분 좋았던 날 1989년 12월 23일 무슨 날인 거 아니?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담임쌤하고 빠빠야 한다. 내 끝났다. 제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이제 자유다 싶었는데 야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3학년까지 갈 것도 없고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하루는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근데 벨 소리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따르르르 이런 소리인데 제 귀에 들리는 게 따르르르 빨리 받아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선생님. 어이 김보서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가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두드리 맞던 본능이 이거는 무슨 냐면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저를 보니까 짐을 싸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본능대로 짐을 싸가지고 그 다음 아침에 마산역 광장에 딱 나가 있었어요. 야, 나 춥고 외롭게 서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전 혼자인 줄 알았는데 제 친구 창화하고 영욱이하고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창아라, 니도 왔다. 반가워가지고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우리 반 전부가 아니고 저희 4명이 전부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마음이 두림이 터졌던 게 우리 반 53명 중에 제일 밑에 4명이 모여있어요. 50등부터 53등까지. 그 중에 51등이었어요. 가중에 가였어요.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이런 저 경남의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를 딱 태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머리 들라고 거제도를 처음 가봤거든요. 나름 좀 일행 가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좋아하니까 창아리가 제 입을 팍 치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따위다 임마. 왜 임마? 이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뭐 있는지 임마. 이 책도 안 봤네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수용소 있나 포로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와 더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시외버스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저희들을 데려가신 데가 포로수용소가 아니었고요.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적지 않은 돈을 내시더니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고 그 해금강 한 바퀴 가는데 아,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가 막와 시집이네 구경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이랄 때 청자는 한자로 풀을 청자다. 청소년은 맨날 오락실에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요. 그게 청소년이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놓은 식당에 들어가시는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어요. 횟집에서 비싼 모든 회를 사주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버리셨어요. 마음껏 먹으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라면 먹고 공깃밥 추가로 시켜 먹듯이 모든 회를 또 추가로 시켜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죠. 돈 엄청나게 쓰셨습니다. 밤에 숙소에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예약해 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피곤했을 텐데 방에 잘 때라도 마음 편하게 놀다가 자라고 그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어려서 잘 몰랐는데요. 조금 더 잘 알기는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비에, 밥값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근데 그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 만들라고 교육청이나 학교상 공금이 아니고 누구 돈이었을까? 맞습니다. 선생님 사비였다는 것을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 중학교라는 우리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이라서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학생들도 없고
이제 단기 근무 썼던 선생님이 씻고 나오시다가 멀리서 김재학생을 보시고 어이 김 선생! 하고 인사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재학 선생님이 우리를 이제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마이크들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에 전화번호를 내고 데려왔는데 소리 좀 작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기대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자란 단어를 그때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직쌤이 오시더니 저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너가 많이 맞았겠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이 전적이 화려하신 거예요. 사람이 쉽게 안 바뀌지 않습니까?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또 나와서 남은 이틀 동안 거제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하고 사진 찍고 또 끼니 때마다 진짜 맛있는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통영이라고 하고 충무라고 했거든요. 충무까지 가가지고 충무 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어요. 근데 사흘 동안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4명의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한 글자가 뭐였을까요? 왜? 왜 이러지? 우리끼리 계속 왜 이러노? 이 선생님의 고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희가 1등부터 4등이었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왜 데려오시는지 왜 이렇게 해주시는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45인승 시외버스를 타면 제일 뒤에 좌석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2명씩 앉으시더니 그때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난달에 받았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 영어 몇 점이었노? 30점입니다.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입니다. 이게 이 4명의 평균 성적이었어요. 머릿속에 예비 중3으로서 가장 중요한 고단표란 단어가 아무도 없었어요. 선생님이 잘 아셨죠? 근데 질문하시고 답하게 하시면서 저희들의 현실을 좀 직면하게 하시죠. 야, 그 정도 성적이면 너희들 집에 부모님들도 이제 거의 다 기대 안 하시겠다. 예, 그런 것 같아.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 알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참 마음 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15년 만에 처음 들어온 질문이었는데 참 아팠습니다. 그 질문. 근데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 어떤 청소년이 나도 나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눈이 작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체중이 한 25kg 더 나가던 88kg 돼가지고 살 때는 눈이 좀 더 작았거든요. 그 작은 눈을 부릅뜨면서 좀 이런 애들 지금 기분 나쁜 표정, 이 표정 한번 보셨죠? 예. 하는데 얘랑 대답하기 전에 생각지 못했던 눈물이 두 눈에서 왈칵 쏟아지는데 속상합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제 친구 3명도 울고 있더라고요. 내나 저거나 똑같은 4명이서 울다 옆에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을 기대 안 하지만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너희들이 2년 동안 공부 안 했지만 다행히 중3 1년 남아있으니까 남은 1년이라도 공부하면 해보자.
그럼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이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꿈이라는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안 보자. 내가 도와줄게. 손가락을 내미셨는데 맞아는 뜻이겠습니까? 약속하고 공부하자는 그 뜻이겠죠.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4명의 똑같은 마음이 손가락을 내밀게 했고 남자 5명에서 손가락 걸고 펑펑 울었던 약속했던 그날 잊지 못해. 그때부터 이 4명이 2년 동안 손놨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지역번호 055에 255에 657을 전해보시면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받으실 거예요. 진짜인지 뻥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맨날 아침에 오락실 갔다가 끝판대장 넘겨야 오전 11시, 12시 학교 들어간 저희 4명이 버스도 안 다니는 새벽 5시 반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였습니다. 교실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4명만 했으면 아마 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기초란 게 뭐 1학기 집합부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김자 선생님이 담임이 아니고 그 애는 1학년 담임쌤이었는데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시고 밤 12시까지 남으셔서 중1부부터 공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만하면 아직 기회 있다고 시간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요. 남아 계신 날마다 오므라이스나 순두찌개 저녁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독려해 주시고 드디어 12월 달에 선생님들 연합고사 기억나시죠? 연합고사를 쳤는데 제가 있던 마산이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국에서 좀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해 200점 만점, 체력장 포함해서 200점 만점에 마산의 커트라인이 183점이었습니다. 근데 200점 만점에 100점도 안 나오던 이 4명이 다 마산의 문계고등학교에 합격했고요. 저도 184점 받아가지고 커트라인이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합격을 했고 3년 뒤에는 다 대학을 갔고 지금은 49살 이 또래 친구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이제 돼지국밥집 식당 사는 데 가지고 돈 벌고 있고 한 명은 이제 울산에서 이제 목사로 살고 있는데요. 그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이제 김자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는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고요. 선생님은 그 같은 재단인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에서 평생 근무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대학생이 되어서도 또 목사가 되어서도 늘 차이가 없는 제 평생의 스승이시죠. 제가 20몇 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 2020년 5월달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을 때 가장 먼저 또 축하한다고 또 이 화분을 보내셨던 분도 김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연락드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거제도에서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말씀하셨던 거 왜 포기하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를 바꿔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의 복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선생님 만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중고 학교의 선생님들,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여러분이 늘 함께하는 다음 세대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공부를 놓았던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꿈이 없던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청출로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꼭 일어날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참 힘들지만 더 힘내서 우리 사명 잘 감당하시자고 서로 같이 박수를 한번 먼저 격려해 주실까요? 네,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쳐도 괜찮겠지만 그러면 임원들이 엄청 좀 당하실 거기 때문에 좋은 시간 동안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제목입니다. 돌아보면 김재한 선생님은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양의 일반에서 몇 등, 성적 몇 점, 그 숫자로 대하셨다면 저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겠지만 선생님은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하셨을까요?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반 나에게 맡겨진 5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보성이 학교에 몇 시에 오든지 성적이 몇 점이든지 석차가 몇 등이든지 부모님이 어느 직장에 가든지 상관없이 그냥 나에게 맡겨진 보성이라는 이 존재로 대하셨던 그 마음이 저에게 시선을 두게 하셨고 저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나아가서 제 인생을 바꾸게 만드신 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안타깝게도 제 딸도 중2지만 아이들이 세상에서 두 글자로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숫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 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보다는 몇 등인가, 몇 등급인가, 자격증 몇 개인가, 토익 토플 스코어는 몇 점인가, 이걸로 아이들이 다 결정되고 평가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인데요, 하루는 제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엄마가 주방에 설거지하고 계시길래 엄마, 내 친구 와서 내 방에서 먹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보성아, 잠깐 와봐라. 가니까 어머니가 제가 데려온 친구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보성아, 제 이름 뭐고? 네, 벌써 고개를 저리를 그 질문 아닐 거다 확신하시네요. 맞습니다. 제 집 어디고?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질문은 늘 똑같았습니다. 공부 잘하나? 공부 잘하나? 근데 제가 들어온 친구들마다 성적이 다 똑같진 않겠죠. 저희 대답은 늘 달랐습니다. 하루는 제가 다녔던 마산 경상고등학교 전교 1등급이었던 차봉준한 친구가 놀러왔어요. 결국은 서울에 있는 그 S대학 경제학과를 갔습니다. 근데 봉주가 놀러왔을 때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보성아, 잠깐 와봐라. 공부 잘하나? 제가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지고 엄마, 봉주 우리 학교 1등급이다 하니까 엄마가 그래? 하셨더니 약 10분 뒤에 제 방에 오셨는데 평소에 안 하시던 노크를 똑똑 하고 들어오시더니 손에 뭐가 있을까요? 간식이 과일이더라고요. 과일을 봉주 앞에 놓으시면서 봉주한테 뭐라 말씀하시냐면 봉주야, 우리 보성이랑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 엄마 압니까? 봉주야, 우리 보성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천천히 놀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보름 있다가 성적이 저랑 비슷하던 진욱이가 놀러왔습니다. 보성아, 잠깐 와봐라. 공부 잘하나? 그 제가 그랬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좀 이따 엄마가 방에 오셨는데 노크가 어디 있습니까? 뭐 벌컥 계시더니 진욱이한테 진욱아, 시간 걸려서 너만 기다리겠다. 빨리 가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엄마를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극단적인 예지만 아이의 이름과 꿈 존재가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까? 성적이고 숫자입니다. 저희 어머니뿐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아이들을 숫자로 듭니다. 아이들뿐일까요? 여러분을 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얼마나 수업에 최선을 다하시는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평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타고 다니시는 차가 몇 cc인지, 한 달 월급은 얼마신지, 몇 토봉이신지, 숫자로 우리도 평가되고 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 3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그니 낳아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